안녕하십니까. 충성 한백산 도깨비 가족 여러분, 요즘 찬바람이 하루가 다르게 거칠어지고 있는데 건강관리는 잘하고 계십니까? 데이터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도깨비는 요즘 감기에 걸려가지고 다소 골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가 살고 있는 한백산 근처의 금대봉골에 해발 고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약 1,003m 정도 되는 고지에 살고 있는데, 여름에는 모기도 없고 시원한 그런 마을이지만은 겨울에는 폭설이 잦고 눈이 한번 왔다 하면은 심지어는 하루 저녁에 60cm, 70cm도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마을이 되겠습니다. 찬바람 불어오는 이 가을에, 이 겨울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가 잘 되셔서, 자, 아무 탈 없이 올겨울을 잘 나시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도깨비가 오늘도 다소 한가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요 카메라 앞에 앉아가지고 또 뭔 얘기를 하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자, 여러분, 한국형 전투기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 도깨비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몇 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을 유지하고 계실 때 한국형 전투기 데이터 메시지가 도착하였습니다. KF-X 차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확정이 돼가지고 그 사업의 어떤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주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깨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어설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도깨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또는 이것은 옳은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다소 틀린 얘기가 있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한국형 차기 전투기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 주변에서 자꾸 그 뭐 감나라 판나라 이러쿵저러쿵 그 얘기들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았습니다. 도깨비의 시각으로 봤을 때 계속 도깨비도 그 한국형 차기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었는데, 자, 첫째 도깨비의 어떤 불만은 뭐냐,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대한 불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국형 전투기가 21세기에 왜 스텔스기가 아니냐, 이런 불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F-16 비행기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기술력으로 스텔스기로 바로 간다 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다. 자, 현대 자동차가 오늘날 요즘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인 생산력을 갖추고
현대, 기아 합쳐서 약 800만 대 가까이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현대도 나름대로 저력이 있고 기아도 저력이 있는데 그 이면에는 탄탄한 기술력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도깨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봉고 시리즈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아차도 내공을 그동안 다져왔고 여러가지 여러 번의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오랫동안 생존을 해왔고 지금도 나름대로 탄탄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현대자동차도 여러분 처음에 포니를 만든다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한국 기술로 무슨 차를 만드느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확실한 미국의 어떤 큰 회사를 끼고 주문자 상표 방식 OEM 또는 제네럴 모터스의 하청 생산을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처음에 득세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이 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깨비의 기억으로는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께서 단칼에 단호하게 그런 유의 어떤 제안이나 또는 제의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 자, 우리가 경상도 말로 쇠 빠지게 땀 흘리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차량 생산이나 판매가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되면은 그 기술을 제공한 측에서는 반드시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소위 말하자면은 브레이크가 걸린다, 자, 이런저런 조건을 대가면서 결국 통째로 먹겠다고 또는 각종 제약을 가함으로써 그 회사가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쉬울 줄 몰라도 일정 생산량 이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대가가 뒤따른다, 이래가지고 가전 비난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회의론이 이랬던 것입니다. 자, 한국은 자동차를 생산할 만한 기술이나 능력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헐떴고 대단히 격렬한 비난과 반대가 있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정세영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메이저 자동차 회사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포니가 최초의 어떤 모델이 돼가지고 지금은 어떤 형태의 자동차든지 자유자재로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도깨비가 난데없이 비행기에다가 왜 차 얘기를 하느냐? KFX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이 신형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왜 스텔스기가 아니냐? 기술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바로 스텔스기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스텔스기보다 한 단계 낮은 KF-16, F-16기의 성능을 약간 뛰어넘는 그 정도 미들급 전투기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텔스기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런 판단을 한 그 팀에서 지금 우리의 기술력으로서는 스텔스기에 대해 집중하다 보면은 개발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성공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스텔스기는 미래에 장기적인 과제를 남겨놓고, 자, 지금은 스텔스기보다 한 단계 아래인 KFX로 가는 것이 옳다. 도깨비도 거기에 그 당시에 적극적인 동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거기에 그런 동조를 하느냐? 자,
미약가도 못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경운기를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자, 시간이 좀 많이 가더라도 단계별로 기술력을 좀 더 축적한 다음에 가는 수순이 결국은 옳았다. 자, 그래서 KFX 계획이 확정돼서 지금 연구 개발 단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미국의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하고 여러 관계자들이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방위산업청하고 여러 담당 부서들이 건너가 가지고 미국에 어찌 보면은 통사정을 하는 그런 장면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 장면을 본 일부 국민들은 굴욕적이다. 미국이 기술을 주지도 않는데 뭐 때문에 KFX를 하느냐, 차라리 사오는 게 낫다, 이런 갑론을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만약에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에이사 레이더 등등 여러가지 핵심 기술이 있는데, 항공기의 중요 기술은 여러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가지 핵심 기술을 미국한테 달라 그랬는데 미국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이 그 기술을 줄 리도 없지만은 오히려 여러분 잘 된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에 만약에 미국 에이사 레이더 등등 핵심 기술 4가지를 만약에 우리가 받았다면은 수출은 NO, 자체 개발도 NO,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견적인 예로 미국이 한국에 수출한 F-15K, F-16, KF-16, 심지어는 팬텀까지도, 자, 밀봉을 해놓은 여러가지 장치가 있는데 절대 손 여러분 못대게 합니다. 한국이 충분한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뜯어보지도 못하게 하고, 다양한 어떤 제한을 둠으로써 한국군 스스로 기술 발전을 하는데 족쇄를 걸어놓고 있다. 자, 환백산 도깨비는 여러분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반미주의자 아닌데, 분명한 것은 미국의 기술을 받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 미국의 기술을 주지 않을 것을 왜 그러면은 목을 내놓고 그러면은 기술 달라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방부 장관까지 가가지고 아쉬운 소리를 했느냐. 여러분,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가고 방위사업청 관계자들도 가가지고 롱마, 미국의 록히드 마틴 담당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아쉬운 소리를 한 것은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면 좋고 안 주면 자체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체. 자, 한국이 그러면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도깨비가, 한백산 도깨비가 왔을 적에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국가인과 동시에 정확한 연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 수년 전에 유럽 항공사가 있습니다. 에어버스사 그 자회사하고 협력사 쪽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 방위사업청하고 카이라고 있습니다. 카이. 경상남도 사천 지역의 넓은 평야에, 사천 평야에 가다 보면은 떡하니 엄청난 규모의 한국 항공
카이 회사가 있는데, 그 카이 회사에서 이러한 일이 반드시 올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관련 기술자들을 엄청나게 확보를 해 놨던 것입니다.